우리가 절대값 쌤 숫자를 해볼게요. 절대값 7 해서 지금 어떤 수 A의 절대값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자,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지, 그죠? 절대값 7 하면 어떻게? 7 절대값 A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값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값 이게 갈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이게 양수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 안이 이제는 음수가 됐어. 음수. 음수지 이제. 그럼 어디가 A인데? 요게 지금 A에 해당합니다. 요 A에 해당하는 게. 이때는 봐. A에 해당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절대값은 음수가 없거든. 음수 없어.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양수를 이렇게 실제 숫자로 돼 있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 근데 A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 마이너스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때는 이제 어떻게 양수를 만들어줬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뿌리면 이게 양수가 돼요. 요렇게 뿌리면 양수가 돼요. 이게 5라는 거죠. 숫자일 때는 이렇게 해서, 근데 요 마이너스 없앤다 생각해도 되는데, 이게 숫자가 아닐 때는 봐. 마이너스 해주면 이게 이제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양수가 돼요. 앞에 마이너스 붙는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절대값은 양수 내놓고 앞에 왜 마이너스 붙이는데 이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도 봐. x-1이잖아. 이거는 숫자니까 이게 음수, 양수 보면 바로 알잖아. 근데 이렇게 x-1 이렇게 돼 있으면 x잖아, 말 그대로. 숫자가 아니고 뭔지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양수인 경우 하나 하고 x- 이게 음수가 되는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요.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 중에 다 좀 집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 입안이 유일하게 있다.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손함 들어. 입안이 딱 한 명 있다. 왜 손 안 들어? 손 들어. 들어. 딱 한 명 있대요. 상황이 그런데. 딱 집중해가 보고 있어, 집중해가. 자, 이게 양수잖아, 양수. 양수 같으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숫자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봐. x제곱 빼기 절대값 크니까 그냥 갈로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양수기 때문에. 근데 요거 풀면 되는 거야, 요거. 그럼 이걸 풀어봐. 플러스 1 마이너스 없어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0 또는 1이 된다. 0 또는 1. 맞지? 0 또는 1이. 근데 봐, 우리가 지금 x는 무슨 x 중에 생각을 하느냐면, 요거를 풀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요 수 중에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수 중에 요거는 아니지. 요거는 되네, 그지? 그러면 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는 이 식을 만족하는 게 1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음수야, 음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절대값만 이렇게 돼 있다. 그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해줘야 여기 양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때는 x제곱은 그대로 있고 x-1의 절대값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x-1에 요렇게 풀어져요. 음수기 때문에. 근데 요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 있었지. 그거하고 합쳐지면서 이게 플러스 x- 요렇게 돼요.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있던 거 이렇게. 자, 그랬더니 x제곱 x-2는 0이 돼요. 이제 1, 2 플러스 마이너스 푸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요. 지금 어떤 x? x가 1보다 작은 요 x 중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이 중에 1보다 작은 게 요거 하나 있네, 그죠? 그 답은 요놈하고 요놈이랍니다. 절대값은 계속 그렇게 풉니다. 절대값. 한별이 이해되나, 안 돼?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금방 했던 요거만. 그럼 나머지는 계속 같은 풀이잖아, 같은 풀이.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요 연산 뜻만 알면 돼. 이건 6번을 한 번 더 해볼게. 6번. 요 연산 뜻을 이해해야 돼. A 연산 B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두 개를 먼저 곱하고 앞에 수를 빼고 뒤에 수를 빼라 이 말이야. 이게 A고 B라고.
요거 그대로 연산하면 먼저 곱하라 있지. 3x. 그 다음 앞에 수를 빼고 뒤에 수를 빼라. 앞에 수를 빼고 뒤에 수를 빼라. 자, 그랬더니 그게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더라. 그렇게 했더니 그게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더라. 그럼 이제 정리하면 오른쪽으로 다 넘기죠. 이쪽에 x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요게 플러스 2x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요게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2는 0이다.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지. 요거 만족되는 x 값이 이렇게 2차니까 두 개가 있는데 요거 구하라 안 했잖아. 합을 구하라. 요거 구하라. 합을 구하라. 그럼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분의 b. 알지? 이거 아나 모르나? 이거 배웠지? 요거 쓰는 거다, 그지? 여기서 요거 구하라. 그래서 답을 그냥 2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x를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두 개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두 근의 합 이렇게 바로 구하면 돼. x를 구해서 두 개를, 물론 그렇게 더해도 답은 맞지? 답은 맞는데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이렇게 풀이죠. 그 다음 7번은 요것만 하면 된다 했지.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3은 요 식을 고치면 요렇게 고칠 수만 있으면 돼. 7번 맞는 사람 손. 7번. 7번 한번 해볼게. 이건 절대값이 몇 개 들어있노? 절대값이 두 개 들어있잖아. 두 개. 두 개 들어있으면 0 되는 게 0하고 2지. 요거 절대값이 0 되는 거 0. 요거 절대값이 0 되는 거. 그럼 0하고 2를 딱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몇 개로 갈라져야 돼? 0보다 작을 때, 0부터 2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에서부터 2일 때, x가 2보다 클 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수업 딱 하면 뭐가 처음에 저게 왜 저렇게 하지? 등호가 어떤 쪽에 붙고 어떤 쪽에 안 붙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0을 기준으로 봐. 0은 이쪽에는 안 붙었지. 여기에 붙었지. 여기 안 붙여, 여기 붙여도 상관없어. 둘 다 붙여도 상관없어. 둘 다 붙여. 근데 둘 다 빼버리면 안 되지. 그럼 0일 때는 알아보는 게 아니잖아. 요 0, 등호 붙이는 거 알겠지? 2도 봐봐. 2가 여기도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잖아. 2는 여기는 안 붙어있고 이쪽에 붙어있다. 이쪽에 붙이고 이쪽에 빼도 돼.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둘 다 붙이면 조금 촌스럽다, 그지? 그러면 이제 등호를 어느 쪽에 붙여주는가 하면 읽을 때 크다 쪽이 있는 쪽에 등호를 항상 붙인다 생각합니다. 거기 안 붙여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써. 요거는 x 읽어봐. x는 작다 이랬잖아, 그지? 요거는 x는 0보다 크다 이랬지. 그래서 등호는 이쪽 편에 붙여. 여기도 봐. 2도 봐. x는 2보다 여기는 작다지. 여기는 x가 2보다 크다지. 그래서 크다 이쪽에 붙여. 하지만 이렇게 붙이고 요거 안 붙이고 상관없다 했다. 2만 빠뜨리지만 않으면 돼. 자, 그래 놓고 이제 부호를 보는 거예요. 부호. 자, 0보다 작을 때 이 절대값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알아보라 했어? 0보다 작은 수 그냥 하나 집어넣는 생각이었죠. 그럼 0보다 작은 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여기 집어넣으니까 음수. 마이너스니까. 여기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도 음수. 둘 다 음수지. 요런 범위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계속 음수가 되지. 자, 음수가 되는 걸 알았으면 이제는 x제곱. 요 절대값 x는 뭐로 따야 돼? 절대값 x는 이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풀어야 돼.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 근데 원래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x 이렇게 돼. 여기 음수라 했지, 음수. 음수니까 x 빼기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옵니다. 음수가 되면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고. 상은 이해됐나? 요거 지금 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죠. 그럼 앞으로 봐.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지 말고 요거 부호 바뀌니까 그냥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 바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요렇게 했다 요렇게 쓸라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요거 이꼴 요거죠. 이제 정리하면 x제곱, x는 이항하면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근의 공식에 넣어야 돼. 아니지. 이거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씁니다. 알겠지? 근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도 상관없다 했다. 하지만 안 구해도 되잖아. 안 구해도 되는데 그럼 당연히 안 구하고 그러죠. 됐죠? 8번. 8번 맞는 사람. 8번. 어, 됐어. 빨간 부분이 56일 때 x를 구하라. 그럼 x는 뭔데? 길이야, 길. 그럼 길의 폭이 x가 된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방정식 세우느냐면 전체 넓이는 흰색 더하기 빨간색 하면 되겠다. 전체 넓이는 흰색 더하기 빨간색. 그럼 전체 넓이는 16 곱하기 20. 빨간 넓이는 56. 이제 흰 넓이만 구하면 되지. 흰색. 흰색은 이렇게 보라 했죠. 요렇게 연결하면 요 직사각형. 요렇게 하면 요 직사각형 두 개 넓이 똑같이. 가로 길이는 20. 세로 길이는 x. 밑에 거도 똑같대. 그래서 밑에 요렇게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해? 더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2 해보면 같은 말이지. 곱하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넓이만 더 더해주면 돼. 요거는 가로 길이, 길의 폭은 x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도 x고 요 길이도 x잖아. 그럼 전체가 16이니까 요 길이는 요게 넓이 16 빼기 2x. 요게 세로 길이. 요만큼 길이. 거기다 가로 길이는 x잖아. 곱하기 x.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 2차 방정식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방정식 풀어서 x값 계산하라. 자, 10번 요 하나 맞게.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야. 세로 길이를 x로 듭니다. 세로 길이를 x라고 두면 요 가로 길이는 3x가 된다는 거 아시죠? 3배라 했어요. 요만큼이 3x. 이때 요 색칠된 부분을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는 거야. 접으면 어떻게 돼? 뚜껑 없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주지. 그 상자의 부피가 이렇게 됐어. 그 상자의 부피가 이렇게. 그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게 밑넓이가 되고 이게 밑넓이다. 자, 이렇게 세워버리면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할 거예요. 밑넓이는 그러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곱하면 그게 밑넓이에요. 가로 길이는 전체 길이가 3x. 거기서 요만큼이 더 빠져있지. 그 하나가 2잖아. 두 개니까 4만큼 빠지면 이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이 전체가 x야.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빼면 되겠지. 자, 그게 역시 4가 돼. 자, 높이는 얼만데? 높이는 요 길이가 높이가 되잖아. 딱 세워버리면. 그게 높이야. 높이는 2가 돼. 이렇게 했더니 이게 부피인데 그 부피가 312다.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나누셈이 되는 거는 나눠주고 하라 했다. 그래야 숫자가 간편하지. 이렇게 나눠주면 2는 2, 2, 5, 10, 2, 6, 10.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x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지? 거기서 x 구하면 그게 답이에요. 할 수 있겠다, 그지? 12번 할게, 12번. 댓글이 13번, 12번이 마지막이야. 12번 이해되고 또 풀어진 사람 손. 12번. 12번. 자, 12번은 12번하고 13, 두 개 다 해볼게. 자, 12번은 어떤 물건 가격을2x% 인상했어. 어떤 물건 가격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원래 가격이 A였어.
올리는 거야. 인상. 몇 프로? 2x%. 자, 우리 10% 하면, 이건 100분의 10 이 말이지. 퍼센트는 전체를 100으로 보는 거니까. 100분의 2x만큼 올렸어. 올리면 어떻게 알아야 돼? 1 플러스 이렇게 알아. 내릴 때는 1 마이너스. 그게 공식이야. 거기다 뭘 해줘? 100분의 2x. 이게 2x%만큼 올린 금액이다. 그럼 이제 정가표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가표에 보면 백화점에 갔던 정가표에 이렇게 딱 붙어있어. 다시 3%를 인하를 했어. 올려서 내가 팔려고 했던데 가격이 비싼 거 잘 안 팔렸어. 그래서 3x%만큼 세일을 한 거야. 세일. 그러니까 세일은 줄어드는 거지. 작아지는 거는 어떻게 하는데 여기다가 요 가격표에다가 1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된다. 1 마이너스. 얼마만큼? 16%. 100분의 3x%. 100분의 3x. 이렇게 팔한 거지 이제. 이렇게 팔한 이 금액이 처음 가격보다 10% 작아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처음 가격은 얼마인데? A였죠. 16%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거기다가 100분의 16이다. 이렇게 줍니다. 자, 계산은 이렇게 하라 했다. 여기에 100을 곱해서 분수 처리해야 되겠지. 여기도 100을 곱해서 분수 처리해야 되겠지. 그러면 100을 한번 곱하고 또 100을 한번 더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요식은 100 더하기 2x가 되고, 이쪽도 100 빼기 3x 이렇게. 그럼 이쪽은 만을 곱한 거니까, a는 그냥 먼저 나누고 할게, 이렇게. a는 먼저 나눠버리고. 자, 만을 곱하니 여기에 만이 되고, 빼기 요거는 100 곱하기 16, 1600이 됩니다. 양변에 100, 100, 즉 만을 곱해. 그럼 요거 곱하면 요게 만이지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300x, 요렇게 하면 플러스 200x, 마이너스 100x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자, 요게 만 빼기 1600. 계산하지 말고 왜 이렇게 없어지는 거 하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할게. 6x 제곱 100x 마이너스 1600. 이것이 0이죠. 2로 나눠버리자. 3x 제곱 50x 마이너스 800. 근데 이 방정식 풀면 돼요. 방정식 풀면 돼. 이게 숫자가 크기 때문에 좀 맞추기 어렵지. 그럼 일단 요게 1, 3이지, 1, 3. 그 다음에 객관식일 때 이 숫자 대충 보고 이제 찾으면 좀 편하겠네. 자, 800을 만드는데 800을, 만약에 5라면 요게 5하고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5하고 만약에 하면 5 1은 5, 5 6, 30 이렇게 하면 15, 160을 해서 50을 만들 수가 없지. 안 되네, 그지? 5는 안 돼. 10 좀 해볼까. 그럼 요게 10이고 그럼 80이 되겠네. 그럼 800이지. 요거는 30이고 80이고 50 만들 수 있네. 근데 플러스 50이 되니까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80 마이너스 30. 그럼 더하면 플러스 50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0 3x 플러스 80. 요게 0이 됩니다. 그럼 x는 10이 되겠네. 10. x는 10이 됩니다. 자, 계산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13번은 이제 식만 세워볼게, 식만. 식 자기가 먼저 한번 세워봐. 자, 금방 했던 거 잘 생각하면서 자기가 먼저 식 세워봐. 자, 처음 가격. 그냥 이건 모르니까 그냥 A로 출발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다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
식만 세워봐, 식만.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부터 했지. 그럼 그 원래가 A라면 인상 1 더하기 올라가는 거는 더하기, 내려가는 거는 빼기. 자, X% 100분의 X. 그럼 요게 정갑표가 돼.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다시 X%를 인하를 했어. 할인한 거예요, 이제. 다시 1 마이너스 할인했으니까 X% 100분의 X. 이렇게 이제 팔은 거예요. 이렇게 팔았더니 처음 가격보다 4% 오히려 낮아졌어. 처음 가격은 A지. 낮아지면 줄어든 거니까 1 마이너스 4%니까 이게 100분의 4다. 이렇게 하면 A는 무조건 이렇게 약분되지. 제일 처음에 그 가격이 얼마인 거는 관계없어. 그러면 이 X를 얼마나 하면 결과적으로 4%만큼 더 낮아지게 됩니다. 손해봤다 이 말이지, 그지? 공장에서 사올 때 그 금액보다 더 작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작아져? 30%를 올리고 다시 30%를 내려버립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줄어든다 했지, 그지? 왜냐면 올릴 때는 낮은 금액에서 올린 거야, 30%.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 있지. 지금 가격이 더 비싼 가격이 돼 있다, 그지? 똑같은 30%를 내리니까 이 금액보다 이 금액이 더 많잖아. 내려갈 때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원래보다는 가격이 더 줄어들어. 그래서 30% 올리고 30% 내리면 원래대로 된다 이게 아니고 더 줄어든다. 그게 이제 4%만큼 줄어들었다면 얼마만큼씩을 올리고 내렸는가 하는 그 값을 찾아라. 자, 원래 가격이 A. 자, 공장에서 A1을 사왔다. 자, 이거를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이윤을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30% 이윤을 붙이고 싶어. 그럼 이윤을 붙이는 거는 올라가는 거지. 1 더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이제 전개표를 딱 붙여요.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 많이 팔려. 너무 잘 팔려. 그래서 이 사람이 꼼수를 내가 또 한 20%더 올려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1 더하기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팔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너무 비싸다고 막 항의하고 난리야. 좋다. 그럼 다시 20% 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했어? 여기에다가 또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이걸 곱하면 그 값에서 20%를 내리게 돼. 또 계속 그렇게 하면 돼. 매표를 올리고 올리고. 됐나? 자,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 이거 근을 판별하라고.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되니까 1, 2, 마이너스 1하고 2네, 그지? 그럼 이거 근을 판별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근을 판별하라는 말을 알겠지? 근을 판별하라면 뭘 이야기하라는 거냐면 요 방정식을 풀었을 적에 근이 요 나오는 근이 어떻게 되나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두 개가 나왔지? 그냥 두 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물론 실근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잖아. 하나, 두 개. 그런데 그거를 뭘로도 알 수 있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근 구할 수 있나 없나? 못 구하지. 그럼 뭐 해야 돼? 근의 공식이 된다. 근의 공식 넣는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돼. 그럼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루트 13은 다 실수지 실수.
그래서 이것도 뭐 근이 두 개 나오는데 실근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을 다 구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근을 한번 볼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이다. 요거 인수분해 안 되네.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집어넣겠지. 집어넣자. 마이너스 1 폴마 짝수 공식 이런 거다. a분의 1분의 안 썼다 그지?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가 마이너스 요 2를 나눈 게 b 다시야. 1이니까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수가 무슨 수가 돼버려? 허수가 돼버리죠. 허수. 근호안이 음수니까 이 수가 허수가 돼버려.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루트지만 이거는 근호안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또 이것도 판별 있어. b 다시 제곱 근을 공식 집어넣어. a분은 2 폴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2가 돼버리거든요. 그치?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하나냐면 2 플러스 루트 0 한 개랑 2 마이너스 루트 0 한 개. 0이 되니까 그냥 뒤에 0은 빼라만 하니까 그건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근이 서로 같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럴 때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요럴 때를 서로 다른 두 흑근을 갖는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봐. 이게 실근인지 중근인지는 이 근을 다 구할 필요가 없어. 뭐만 조사하면 되겠노? 요 수가 음수라서 이게 허수가 됐고. 맞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라서 이게 허수가 돼서 그러면 근이 흑근이란 말이야. 요 수가 양수가 될 때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서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이야. 근데 이게 0이 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근이 하나만 생겨. 그래서 방정식 근을 판별하라 라고 할 때는 근을 다 구할 필요가 없어. 근을 다 구할 필요가 없고 뭐만 알아보면 된다. 요 초록색 부분에 있는 요 숫자의 보호만 알아보면 된다. 0이냐 양수냐 음수냐 그걸 알아봐 버리면 전체 근이 어떤 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판별식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게 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 말이지. 알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거예요. 판별식. 그럼 이 판별식의 부호만 조사해보면 그게 무슨 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판별식은 뭔데? 근호 안에 있는 숫자지 근호 안에 음수네 그럼 허수잖아 허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 거야. 자, 근호가 없어져 버렸지. 그럼 풀마되는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근이 하나밖에 안 생겨. 그래서 그거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두 근이다. 그럼 근호 안이 양수가 되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다. 그래서 이 방정식 근이 어떤 근을 갖게 되는가를 조사하시오 라고 하면 항상 뭐만 알아보면 돼? 판별식만 알아보면 돼. 판별식. 알겠지? 판별식만 조사한다. 근을 다 구하지 말고 이거를 저번에 숙제를 한번 내봤더니 근을 이렇게 다 구해보고 서로 다른 뜻입니다. 근을 이렇게 다 구해가 흑은 다 구할 필요 없다 그지? 요것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거를 우리는 판별식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 물론 짝수일 때는 짝수 써야 돼. b-제곱 이때는 그냥 ac 이렇게. 짝수일 때는 판별식도 짝수식으로 판별식 쓰면 훨씬 간편하지 식이. b-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abc는 뭔데? abc는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 그게 abc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99번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그 양수가 되라 이 말이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뭐만 조사를 하느냐면
근을 다 구하는 것이 아니고 판별식만 조사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ic 요것만 조사를 합니다. 그럼 b제곱 25 지금 b가 a가 얼만데 1 b는 마이너스 5 c는 k 플러스 2 이 되지? 그게 abc야. b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니까 곱하나 마나 그 다음 c가 k 플러스 2 요게 마이너스 4ac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호 안에 들어간 요 수가 양수가 됩니다. 알겠지? 또 정리해보면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고 요때는 봐 계산할 때 마이너스 4k를 이렇게 넘겨버려. 그러면 양수가 되면 조금 더 쓰기 편하잖아. 25에서 8을 빼면 17이 돼요. 또 k는 뭔데? 4분의 17보다 작다. 쓸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k는 4분의 17보다 작다. 이렇게. 요게 4, 42가 4점 땡땡 이런 수지. 그거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가 얼마고 물었으니까 가장 큰 정수는 4가 됩니다. 사모님 이해됐죠? 이거 풀겠다 그냥 하게 돼보자. x에 대한 2차 방식 무슨 2차 방식 이렇게 복잡해도 여기서 a가 얼만데 a가 공식에서는 a는 m제곱 플러스 4가 그게 a야. 그럼 b는 뭔데 2m 플러스 2 요게 b가 돼. 그럼 c는 2 요게 c가 돼. ABC 알겠지?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 그거를 ABC라고 해. 그러면 이게 실근을 갖도록 그냥 실근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지 실근을 갖는 거야. 실근. 실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고 이렇게 써야 돼. 중근이 돼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냥 실근이기 때문에 흑은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흑은은 언제? 작으면 흑은이 되죠. 그것만 아니면 실근이니까. 그래서 크다 하면 안 돼.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판별식이 정도 같으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크다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요. 자, 중근을 갖더라 하면 이때는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돼요. 서로 다른 두 흑을 갖더라 라고 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뭐만 알아보면 되느냐 하면 근을 다 구해보는 것이 아니고 판별식만 조사하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지? 판별식만 조사를 합니다. 판별식만.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별식만 조사해서 그냥 실근이 됐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안 했지. 그냥 실근한 거야. 그럼 실수인 근만 가지면 된다. 흑은만 안 가지면 된다. 흑은을 가질 때는 작으니까 이렇지 않은 게 크거나 같다.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둬야 돼. 서로 다른 두 건 하면 같으면 안 되니까. 중근이 되면 안 되거든. 그때는 등호 붙으면 안 돼. 그냥 실근 이렇게 할 때는 등호가 붙는 거야. 흑은만 아니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금도 그냥 실근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이렇게 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판별식 B제곱. 지금은 짝수니까 B 다시 써야 되겠지. B 다시 제곱. M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A고 요게 C라 했잖아. 그럼 AC는 2M 제곱 플러스 4. 요게 판별식이다.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는다.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돼, 안 돼? 요거를 정확히 외우는데 외울 때 봐라.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만 아까 뭐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했지. 근의 공식 딱 생각해. 그럼 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판별식이다. 그 수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흑은이 되는 거야. 그 수가 양수가 되면 실근이 되는 거야. 양수가 되더라도 요렇게 되면 그냥 실근. 왜? 중근도 관계없으니까 그제? 요렇게 될 때는 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중근이 되는 0은 빼주는 거야. 이해됐지? 요거만 풀면 돼.
m제곱 4m 플러스 4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8 요게 요렇게 돼. 요것도 봐. 요거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하지 말고 m제곱 이항 해버리고 이쪽에서 m제곱 써버려. 지금 부동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양수가 미리 이쪽으로 넘겨버려. 그럼 4네 그럼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예요. 요게 마이너스 4지 넘어가니까 이게 플러스 4 되면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작은. 자, 다시 한번 쓸게.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같은 말이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뭔데? 근데 이 부등식 풀어야 돼. 2차 부등식 우리 안 배웠는데요. 2차 부등식 안 배웠다. 2차 부등식 안 배웠다. 그지? 안 배웠지만, 자, 부등식을 푸는 거는, 부등식 먼저 풀려고 하지만 항상 방정식부터 풀어야 돼. 방정식을 풀어서 그 방정식의 근을 보고, 그 다음에 답을 부등식 답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미리 부등식 푼다 생각하지 말고, 부등식은 방정식 푼다. 넌 0이다 해봐. 그럼 머리 어떻게 풀어? 이거 제곱이 0이다. 이렇게 풀잖아. 그럼 m은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지만 이거 잘 생각해봐. m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이잖아. 제곱. 실수를 제곱을 하면 절대로 음수는 안 되지. 이게 0 이상이 돼. 음수는 절대 안 돼. 이게 뭐 작게는 절대 될 수가 없어. 하지만 0은 될 수 있다. 없다. 0은 될 수 있지.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거는 m이 2 하나밖에 없어. 부등식 푸는데 답이 꼭 방정식 같은 답이 나와버린다. 그지?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작을 때 만족되는 건 없어. 그지? 작다, 이거 만족되는 건 없어. 하지만 같다 되는 건 있잖아. 같다 되는. 그래서 같다에 해당하는 2가 답이 돼. 요거 2차 부등식, 이거 아예 안 배웠다. 요런 거는. 안 배웠지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다. 그지? 요런 거는 나중에 방정식 다 마치고 부등식 넘어가서 2차 부등식 할 때 요런 것만 따로 배울게요. 자, 401번 같은 거는 401번 같은 거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여기서 막 고민하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되지. 뭐부터 해야 돼? 정리부터 해야 되잖아. 이 2차식이 딱 정리된 게 2차식은 항상 이렇게 생긴 게 2차식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전개시킨 다음에 2창, 1창항, 상수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 전개시켜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kx 플러스 k가 되고 플러스 12는 0이다. 이렇게 전개시켜 놓고 이제는 2차항, 1차항, 상수항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2창, 1창, 상수. 2차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 됐지? 2차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1차 찾아봐, 1차. 요것도 1차. 요것도 1차. 1차끼리는 동양이니까 빨리 정리해야 돼. 근데 여기도 2가 들어있고 여기도 2가 들어있지. 그래서 미리 2를 이렇게 묶어버리자. 그럼 1이 되겠네. 1. 마이너스 1을 묶어버려. 1이 되겠네.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K만 하면 돼. KX. 그래 요거 X 요게 1차 하면 돼. 자, 헷갈리면 그대로 해놔놓고 이제 2를 나중에 묶어내도 되고 헷갈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K 남아있고 1하고 12 더하니까 13 이꼴 제로다 이렇게. 그럼 앞으로 봐. 2차식을 정리할 때는 요게 있으면 빨리 요거 묶어내는 게 좋아. 왜냐하면 2차식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 쭉 해보면 알지만 판별식을 굉장히 자주 써. 판별식을 2차식. 판별식일 때는 1차 계수가 짝수일 때, 즉 짝수식을 미리 판별식에 짝수식을 쓰려고 2를 먼저 묶어버려. 다 해놔놓고 다시 나중에 묶어도 되는데 미리 2가 바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은 묶어서 중근을 갖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중근을 가지려면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k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이지 마이너스 ac a가 1이니까 1은 곱하나만 그럼 c만 정리하면 돼요. ac니까 c가 이렇게 되면 요게 0이 되면 돼.
짝수식 썼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는 짝수 썼다. 이제 이거 방정식 풀면 되네.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방식 풀 수 있다 없다. 못 풀지. 항상 2차식 빨리 정리해야지. 이제. 자, 정리한다. K제곱. 여기 플러스 2K 마이너스 K 가로할게. 플러스 K.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3 그럼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정리를 하고 여기 봐라. 여기도 봐.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그지? 여기서 근 구하지 말고 인수분해 막 해가 근 구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나오는 두 건의 합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더라는 거라. 상은 이게 되나? 확실히 되나? 그럼 402번 또 볼까? 402번. 402번은 이제 문제를 쭉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자, 이거는 길게 돼 있더라도 정리가 깔끔하게 돼가 있는 식이지. 2창, 1창, 상수항. 식은 길더라도 2차식으로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이 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여기서 항등식이 나오네. 항등식.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 항등식이다.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맞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그럼 판별 쓰자. 자, 지금 요것도 짝수식 쓴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마이너스 AC인데 A가 얼마고? 1이잖아, 1. 그럼 C만 쓰면 되겠네. C 그대로 쓴다. K제곱 6K 플러스 B. 이게 판별식. 이게 0이 돼야 돼. 이게 0이 되면 이게 중근을 갖는 거야. 됐죠? 근데 이게 어떻게 0이 돼야 되느냐면 K가 무슨 값을 갖더라도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이 식이 모든 K에 대해서 성립.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해야 돼? K로 정리부터 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은 K로 정리부터 해야 돼. 정리하자. K제곱 2AK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 요게 0이 돼. 자, 2차항은 다 없어졌거든요. 이건 K에 대한 1차식이지. 1차식을 정리하란 말은 K가 곱해져 있는 것, K가 안 곱해진 거는 0. 이렇게 하라는 게 K를 정리하라. 왜?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K가 붙은 게 요놈하고 요놈이네, 그지? 그대로 붙거든. 2 마이너스 2AK 여기는 플러스 6K 요게 정리돼. K. 이제 K 없는 거 A제곱 마이너스 B. 자, 이게 0이 돼요. 자, 이게 0이 어떻게 되라고? K가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식이 0이 되고 요 식이 0이 되버리면 K 아무 숫자 하나 집어넣어도 항상 좌변이 0 해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A는 3이네. A가 3이면 B는 9가 된다. A가 3이면 B는 9. 판별식 쓰는 거, 판별식 쓰는 거만 알면 봐. 그냥 간단한 2차식 하나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어려운 거 별로 없다. 그지? 판별식을 써서 근을 판별하는. 그 다음에 봐. 이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이게 최종 문제예요. 이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이 방정식의 뭘 조사하라는 거고?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되나를 조사하시오. 그 말이지. 이 식의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되나 이거 조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더라는 조건이죠. 이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더라. 판별이. 중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뭐예요? 중근이 되려면. 그렇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판별식 그대로 써야 돼. 홀수, 짝수 있는 거 없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니까 A C가 3 마이너스 A 이게 0이 돼요. 판별식이 0이 그래야 중근을 갖는 거죠. 판별식이 0이 돼야 중근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A제곱 4A 마이너스 12는 0이 돼서 2, 6, 12 플러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 또는 2가 나와. 그런데 문제에서 양순에 돼 있다 그지? 문제에서 양순에 돼 있다. 그래서 이 A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구했습니다. A는 알았다. A를 알면 내가 구하는 식이 A를 알았기 때문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꼴 0 내가 구하고자 하는 판별해야 되는 식이 이렇게. 또 이제 이게 건이 어떤 건을 갖는가 하는 것은 이제 뭐 알아보면 돼. 이제 판별식만 조사하면 되지. 여기서 판별 조사한다. 짝수니까 B'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 이거 왜 부호만 알면 됩니까? 음수네 서로 다른 두 흑원을 갖더라. 서로 다른 두 흑원을 갖더라.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흑원을 갖더라. 응? A가 2잖아 2. 아 맞네. 잘못됐다. 3 빼기 A니까 A가 1이니까 A가 2니까 여기 1이 되겠지. 1. 3 빼기 A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짝수 있을 거야. B'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네.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흑원을 갖더라. 그 다음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의 건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했다. 그죠? 이게 뭐, 건이 어떻게 되나 그 서로 다른 두 실건인지 뭐 그런 거 조사라는 거. 그럼 뭘 조사해야 돼? 판별식 조사할 때. 그런데 조건이 이게 흑원 같더라 이게 조건이잖아. 이게 흑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그지?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판별 쓰자. 무조건 짝수는 짝수공에서 처음부터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하라고. 두 개 하면 헷갈리는데요 해서 안 하지 말고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요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거일 때 이 말이야. 그지? 이거일 때 요거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노? 이거 알아보면 돼. 지금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A는 요거고 C는 요거지. 이렇게 된다. 그지? 마이너스 4AC야. 이거 부호만 알아내면 돼. 이거 정리하면 4A 더하기 13이지. 4A 더하기 13. 근데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아. A가 마이너스 9가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6 하면 음수지 벌써. 그럼 계속 9보다 더 작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계속 음수가 되잖아. 요런 수를 집어넣어봐 여기. 계속 음수만 되잖아. 음수. 이 수는 계속 음수만 돼. 음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흑원을 갖는다.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으면 이거는 무조건 음수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두 흑원을 갖더라. 공식이니까 무조건 기억해. 곱할 때는 언제 음수가 돼? 앞에 마이너스가 붙느냐? 둘 다 음수가 돼. 그 다음에 이 나눗셈일 때는 분자는 양수고 분모만 음수가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범위를 주는 방법이 있다. 범위. 원래는 그냥 요렇게 주면 돼. 요렇게 주면. 근데 수학이잖아. 문제 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를 대신에 요렇게 써줘. 그렇게 모르면 안 돼. 이거 주려고 했는데 모르면 이거 못 알아채. 그래서 여기서도 요렇게 되더라는 말은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요거의 건을 판별하셔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알아봅니다. 조금 전에는 A가 어때?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을 때 이때 알아봅니다. 이제는 요럴 때 알아봅니다. 이때 이제 이 식의 판별식 B제곱 이 B가 아니고 이 B다 그제? ABC라 했다.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거 이제 부호만 알아야 되는데 부호만. 그런데 위에서 봐. 둘 다 음수지. 둘 다 음수니까 A제곱은 양수겠네. 제곱이니까. 근데 요게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또 붙었잖아. 이 뒤에 것도 또 양수가 돼버려. 이까지 전체가. 이 전체가 양수가 됩니다. 0도 안 돼, 그지? 양수만 돼. 이해됐죠? B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수일 거예요. 판별식이 이렇게 되니까 답은 뭐라 써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제 알겠지? 뭐만 조사하면 돼? 판별식만 조사해주면 됩니다. 판별식. 여기는 다 쉬운 것들이에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잘 기억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봐.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렇게 돼.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x 빼기 뭐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이게 만약에 방정식 같으면 무슨 근이야? 방정식 같으면 이게 중근이 되는 거야. 중근. 그래서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더라 요 말이랑 요렇게 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다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조건이 판별식이 0이다. 꼭 기억해야 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 자, 그게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갖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갖더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죠? 지금 계속 판별식 이야기하고 있다 그지? 판별식. 자, 여기서 자 이게 몇 차식인데 2차식 하면 안 돼. 왜? 2차 개수가 문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문제에서 2차식이라고 해줬지.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는 거를 문제 앞에 항상 그단하게 적어 놓게 돼. 절대 적으면 안 돼. 2차식인데 2차 앞에 개수가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어. 그럴 때는 문제에서 2차식이라고 했지. 그 2차식이 되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없어졌던 2차식이 안 되잖아. 요 말이 있다. 요거를 절대 잊어먹지 않고. 그 답에 무조건 마이너스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2차식이란 말이 있으면. 그럼 이 말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말이 없으면. 그럼 이거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2차식이 아니야. 그지? 두 가지 나눠서 해야 돼. 2차식이 아닐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근데 지금은 2차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있으니까 K 값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만약에 답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빼줘야 돼. 알겠지?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라는 말은 판별식이 0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라 이 말은 판별식이 0이다. 이거 판별식 써봐. 이건 짝수 아니니까 바로 써야 돼. B제곱 2K 플러스 3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A는 K 플러스 1 C는 K 플러스 3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야. 정리해볼게. 4K 제곱 12K 플러스 9 요거 정리하면 K제곱 4K 플러스 3이지 그 앞에 마이너스 4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12는 0이다. 정리하니까 2차항은 다 없어졌네. 요게 마이너스 4K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4 그럼 K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이런 수는 아니네 그지? 이런 수는 아니니까 답을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적어요. 판별 쓰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없지? 아까 그거만 잘 정리하면 돼. 다시 실근을 갖더라 하면 뭐라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돼? 아니, 크거나 같다. 실근을 같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 라고 할 때만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어떻게 해야 돼? 0이 돼야 중근. 루트가 생기면 안 돼.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 흑은을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죠. 근화안이 음수가 되면 그럼 거기에 허수란 말이에요. 근이 허수가 나옵니다. 그런 건을 흑은이다. 판별식 이해됐지? 조금 전에 했던 거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됩니다. 중근을 가질 조건도 판별식이 0이 됩니다.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다 지금. 자, 그 다음 408번. 요 2차식이 요렇게 인수분해 되더라. 그 말은 x제곱 mx 2m 플러스 5는 x-n의 제곱 이렇게 되죠. x-n의 제곱. 자, 말로 하면 어떻게 돼? 요 2차식은 완전 제곱식이다 이 말이잖아. 이 말. 이해되지?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요 2차식은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과연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어허이. 조용히. 그렇죠. 판별식이 0이다. 이것만 쓰면 된다. 이해되나? 완전 제곱식이 되라. 이 말은 요 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판별 쓰는 거예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2m 플러스 5. a는 1이니까 이게 0이 되면 된다. 정리할게.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2요. 그럼 2 곱하기 10인데 8이 되려면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 또는 10이 됩니다. 그럼 m은 여기서 양수다는 조건 나와 있네. 그래서 m은 10만 됩니다. m은 구했지? n도 구하랬어. n도. 자, 이게 뭐 제곱이 되는가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m 자리에 이제 10 집어넣어봐. 여기 m 대신에 10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여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제곱이 된다. 그래서 아니 0이 아니고 요 식이 이렇게 된다. 그지? 이렇게 m 자리에 10을 넣어. 그럼 요거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잖아.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잖아.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잖아. 그래서 요 n이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 n이 5가 된다. 그래서 m은 아까 얼마예요? 10이고 n은 5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시오 했으니까 15가 된다. 됐나? 그래서 시간 딱 되니까 칼같이 일어날 때 칼같이 일어나고 올 때는 안 칼같이 오고 집에 갈 때는 칼같이 가고. 자,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요게 2차식이겠네. 2차식. 그럼 빨리 뭐부터 하라 했노? a 빼기 c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즉 a, c는 서로 다른 수가 돼. 이걸 지금 또 이 문제 풀 때 이거는 쓸 일이 없어. 안 쓰더라도 요걸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쓰이면 요걸 써야 돼. 안 썼다 그러면 문제 틀리고. 2차식이라는 요 말이 있을 때는 항상 요 2차 계수는 0이 아니다. 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된다. 됐지? 그럼 이제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하니까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이 되면 돼.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그 말은 요거의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판별 쓰는 거야. 지금 또 이게 짝수니까 짝수식. 자, 짝수식 판별식은 이렇게 쓴다. 그지?
B 다시 제곱. 그럼 B 다시가 바로 B네, B. 2를 나눈 게 B 다시. B 제곱. 마이너스 AC. A 마이너스 C. A 플러스 C. 이게 0이 됩니다. 이게 0이 됩니다. 요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 합차. A제곱 빼기 C제곱이지. 요까지 하면. 앞에 마이너스고 B제곱이 0이다. 그럼 자, 풀면 B제곱, A제곱, C제곱이 0이 돼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는 식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요 말이 무슨 말인데? A를 B변으로 하는 직각삼각. A를 B변으로 하는 직각삼각. 답을 그렇게 써야 돼. A를 B변으로 하는 직각삼각.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 같은 말이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 그렇게 쓰거나 변 A를 B변으로 하는 직각삼각. 답은 그렇게 씁니다. 됐지? 오늘은 계속 판별식 생각하고 있다, 그지? 계속 판별식이야. 어, 7번 아니다. 똑같으니까. 이거 해야 되네. 해야 된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항등식이 들어있지, 안에.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항등식이 들어있네. 근데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여기서 2차식이니까 A는 또 0이 아니더라는 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2차 계수가 항상 0이 아니더라. 이거 빠뜨리지 않도록. 안 쓸 때는 그냥 안 쓰면 돼. 근데 쓸 때가 있다가 쓸 때가. 쓸 때가 있는데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당연히 틀리지 그 문제. 자, 완전 제곱식이 되라.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이 말이지. 그 판별 쓴다. K-1의 제곱 짝수식 B-제곱 요 2를 나눈 거 B-제곱 마이너스 AC AC A 곱하기 K제곱 A 마이너스 BK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이 되는데 어떻게 0이 돼야 돼? K 값에 관계없이 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K로 정리해야 돼. 됐지? 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 자, 정리하면 K제곱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K는 0이다. 자,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2차식이니까 2차항부터 정리해야 돼. 자, 이거 두 개는 동량이니까 동량 정리하는 거지. 1-A의 K제곱 1-A의 K 2차항 정리했다. 자, 1차식이 여기 또 있네. 여기도 K에 대한 1차식이. 그 1차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B, K 요게 1차식. 근데 K가 안 붙은 게 상수지. 자, 상수는 1-A 제곱 요게 상수. 자,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 됩니다. 그러면 요 K에 무슨 수를 넣더라도 0 이꼴 0이 됩니다. 이해됐지?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이 식을 K로 정리해줘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K로 정리한다.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A는 1 구해지네. A는 여기 있어. 요 A가 1이다 1. 그럼 여기 0이 되려면 B는 2가 되겠네. 그럼 A가 1이면 요 식도 성립해버리네.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가 돼. 됐지? 오늘은 계속 했는 게 뭐밖에 없어? 판별식 쓰는 것밖에 없다, 그지? 오늘은 계속 전체가 판별식 쓰는 거 그거밖에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거 공식만 쌤이 정리해주고 갈 테니까 공식 다음 시간에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요 공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게 참 알고 있잖아. 여기서 두 건을 알파벳하라 하면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두 건의 합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두 건의 곱은 그냥 A분의 C. 요게 두 건의 곱이야.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고등학교는 근거계수 이게 엄청 많이 써.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근거계수가 당연히 공식 자체를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형 8번부터 할게.